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두상성형 또는 이마성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제작해 봤습니다. 두상성형이나 이마성형 시에 보통의 보형물은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이마 부위에 한 3cm 정도의 절개를 수평으로 또는 수직으로 이렇게 가해서 보형물을 접어서 넣는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보형물을 밀어 넣은 다음에 이 피부 밑에서 뼈 위에서 보형물을 펼치게 되죠. 하지만 3DP 보형물은 단단하기 때문에 보형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절개 부위가 이렇게 관상절개라고 해서 두피절개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들 질문 주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신경이 손상받는다, 또 두상은 안화상 융기나 이런 T존 부위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어서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이쪽 부위에는 두 가지 신경이 사실은 존재를 하고요. 감각신경이고요. 수프라오비탈 러브라고 해서 이 수프라오비탈 너치라는 안화상에 약간 함몰된 그런 구조를 통해서 굵은 신경이 나오고요. 또 수프라트로클리아 너브라고 해서 안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보통은 두 가지 신경이 감각을 담당하고 이 수술 중에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위의 신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상절개라고 해서 두피절개를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구멍으로 보지 않고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시경을 넣어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절개를 완전히 가해서 이쪽 부위를 완전히 눈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경이 손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물론 존재하지만 눈으로 보면서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신경을 누르거나 또는 자극 주지 않는 보형물을 디자인할 수 있으므로 크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하고 경험 있는 선생님이라면 굳이 이런 신경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T존 부위에 이쪽 안화상 융기 수술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이쪽 T존 부위, 그러니까 내지온이라고 해서 프론탈본하고 내잘본하고 연결되는 이런 수처 라인 위쪽으로 이 부분이 함몰된 것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코 수술은 이렇게 내지온이라고 해서 내조프론탈 수처 라인 위쪽으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드문데요. 환자분에 따라서 이쪽 부위, T존 부위에 좀 돌출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형물을 디자인해서 수술한 경우입니다. 이 수프라오비탈 너츠라고 해서 안화 위 신경이 나오는 이런 신경 위치가 있고요. 요런 그 너치 부위, 함몰된 뼈 부위로 굵은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보형물 디자인 역시 이러한 신경이 손상받지 않도록 좌우 조금 다르게 이렇게 신경을 피하는 보형물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또 원하는 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형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에서 안화상 융기 이쪽 부위는 조금만 만들고, 여자분이기 때문에 수프라오비탈 러브가 나오는 이 부위에 보형물이 걸치지 않도록 또 신경을 누르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보형물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옆모습에서 보시면 내지온이라고 하는 이 부위, 프론탈본과 내잘본의 수처 라인이 만나는 이 부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형물이 만들어져서 이쪽 부위에 돌출을 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이 부위에 볼륨이 생긴 모습과 약간의 그 이마 앞쪽에 함몰된 부위를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보형물을 삽입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이런 돌출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 환자의 피부명을 보시면 이렇게 프론탈 보싱이라고 해서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위, T존 부위 아래쪽, 내잘본 약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마 앞쪽과 눈 안쪽에 이런 T존 부위에 이 부위의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듯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너브 손상 없이 이렇게 보형물 디자인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에서도 이렇게 함몰된 부위가 약간 돌출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눈두덩으로 가려져 있던 이런 콧대 윗부분이 눈두덩보다
낮아져 있던 부분이 수술 후에 약간 더 올라오고 이쪽 부위에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 든 모습에서도 이쪽 부위에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역시 이쪽 부위에 볼륨이 생기고 이쪽 눈가 라인 따라서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져서 약간 눈이 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궁금하시는 게 두피 절개 후에 흉터가 어느 정도 남느냐, 절개 부위가 어디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 귀 앞쪽, 귓바퀴 앞쪽에서 이렇게 절개 라인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적인 두피 절개보다 약간 앞으로 만든 경우고요. 수처 후에 이제 실밥을 한 2주 후에 제거하게 되는데 2주 후 제거했을 때 이 흉터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직 딱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절개 부위는 이렇게 되고 흉터는 보형물 크기에 따라서 또는 환자 피부 살성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자국 정도, 실자국 정도가 남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모습에서도 정면 모습에서 이 부분 꺼져 있던 부분이 돌출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사면 모습에서도 꺼져 있던 부분이 살짝 올라오고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늘진 모습이 보이는 걸 보면 보형물이 제 위치에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역시 이렇게 이마 부위와 꺼진 부위가 있는데 이렇게 돌출이 만들어져서 눈썹 모양과 속눈썹의 위치를 보시면 수술 후에 돌출이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상 성형이나 이마 성형 또는 T존 성형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두 가지 큰 질문이 있었던 듯 합니다. 흉터가 얼마나 남나요? 어느 부위를 절개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신경 손상이 많다,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눈으로 확인하면서 신경을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이 내용이 수술을 준비하거나 또는 막연한 두려움이 계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